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뉴스와 이슈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선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함께 좀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죠?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5060을 잡았다. 불황을 모르는 팬덤 경제. 자, 아시다시피 최근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와 더불어서 축구 게릴라 이벤트까지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 한 명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 푹 빠져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도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하여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 가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때마다 온 국민분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이번 서울콘까지 마쳤으니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언론사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황을 모르는 팬덤 경제다. 5060을 잡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임영웅님을 둘러싸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도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때 현장에 방문해서 다양한 촬영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때도 이 채널A에서 직접 출동을 해서 기자분들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유튜버들이 아니라 뉴스 언론사에서도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을 너나 할 것 없이 방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딴다. 부산에서 17명이 왔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영웅이 볼 생각에 너무 좋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나이에도 옛날에 못 느껴보던 그런 설레임, 이런 감성을 자극하더라. 연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자 이제 70을 바라본다. 라는 분도 계시고, 티셔츠, 응원봉, 가방, 이거 전부 다 엄마를 위해서 구입했다. 5, 60만원어치 정도를 구매를 했다. 뭐 이런 말들까지. 자, 결국 중장년층이 K-POP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을 하면서 임영웅 신곡은 올해 발매된 노래 중 가장 빠르게 음원 시장 1위를 차지했다. 팬심으로 차트를 올리려는 팬들은 카페에 모여 스터디도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임영웅님의 스밍과 팬활동에 대한 이런 교육이 되는 현장을 말하는 거죠. 샴푸, 간장, 죽 이런 것도 구매해서 돌리고, 커피 머신, 뭐 다양한 것들이 임영웅님이 떴다 하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5060의 팬덤 파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시니어 팬들에게는요, 어린 10대, 20대 팬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 시간과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죠. 간장 먹은 지가 50년이 더 됐지만 그걸 바꿨다라는 건 우리 딸 말대로 엄마 대단하다. 그냥 우리 영웅이가 광고한 거면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라는 한 영웅시대분의 인터뷰 내용처럼 엄청난 소비 파워를 보여줍니다. 인하대의 소비자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시니어 세대는 돈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5060은 대학 졸업자의 수도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연령대이다. 효도 공연을 보던 수동적인 소비자였던 시니어들이 적극적인 구매로 나서며 팬덤 시장에서 문화적 영향을 넘어 경제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가 단순 티켓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굿즈 판매까지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광고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번 TS 샴푸 유튜브가 공개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촬영 현장, 스케치 현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TS 샴푸 홍보 이야기까지 인터뷰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영상 조회수 올라와서 몇 뷰가 됐을까요? 자, 한번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12시간 전인데 34,000회가 넘었습니다. 아니,
수호씨, 저게 높은 건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워낙 기본 단위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뷰다 보니까 이게 안 높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조회수입니다. 특히 광고 영상으로서 수만 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광고주들이 볼 때는 굉장하거든요. 솔직히 10,000명에게만 영상이 노출이 돼도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12시간 만에 34,000명이 봤다라고 하니 이거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광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아티스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임영웅이란 가수의 브랜드 파워가 이렇게 막강하고 거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TS만이 아니라 또 다른 광고주인 본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죽은 뭐 임영웅님하고 광고 계약을 맺은 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곧 다가올 벌써 또 수능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2023년도 대학 입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수능 합격을 기원한다 라는 광고 화보가 공개가 된 거죠. 합격 약과도 함께 증정이 되는 수능 응원 세트가 있다. 뭐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머리가 길기 전에 촬영했었던 화보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영웅시대 팬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 화보 한 장만을 보고서도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죽도 처음에 임영웅님이 광고했을 때 얼마나 많이 팔려 나갔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진짜 파워구나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셨던 결정적인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초반부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로 흘러가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차후에 다른 영상으로 좀 상세하게 다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서울 가요대상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심각해지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폭망사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제33회 서울가요대상은 1월 2일 내년 연초에 방콕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K-POP 팬덤에게 글로벌한 시상식으로 인식되겠다. 뭐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마마 어워즈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나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보니까 MMA도 그렇고 해외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가요대상은 서울에서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서울가요대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영웅시대 사이에서 보이콧이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서울가요대상은요, 이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서울가요대상 때 김호중 씨가 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상소감도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아티스트가 그야말로 맹활약을 했었던 2022년도 한 해예요.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파워가 뭐 사실 끊긴 적도 없지만 특히나 굉장했거든요.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을 만큼 많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다관왕이 굉장히 예상이 되던 서울가요대상입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투표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때 이변이 벌어졌죠. 사실 뭐 영탁님이 상을 수상한 걸 저는 싫어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공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영탁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수였던 아니면 반대로 우리 임영웅님이 상을 받고 원래는 영탁님이 받아야 하는
투표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임영웅님이 이 당시에 서울가요대상 투표에서 트로트상 부문에서 투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임영웅님이 이 트로트상을 받지 못하고 영탁님이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당시 때 임영웅님 역시 서울가요대상 본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투표로 진행됐던 이 트롯 가수 분야이기도 하지만 임영웅님은 업적 자체가 워낙 음원 차트를 많이 석권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뭐 꼭 트롯곡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르라 하더라도 사실 저는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수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제가 한번 꼬집기도 했지만 트로트 투표에서 임영웅님이 1등을 했는데 영탁님이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팬분들은 속상할 수밖에 없었죠. 뭐 영탁님은 축하를 드립니다만 이건 뭐 팬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가요대상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가요대상이 요번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요번 서울가요대상 역시 작년에 이어서 그래도 올해만큼은 좀 팬덤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생각해서 5일날 1차 투표가 오픈이 됐거든요. 근데 후보 부문을 확인해 보니까 본상과 인기상 후보에 임영웅님이 없는 것을 몇 번이나 영웅시대 분들이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투표에 대한 분야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의 지금 이런 투표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투표기간 11월 5일날 오픈됐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투표 분야 자체가 지금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상 부문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공정하게 지금 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마당에 전혀 공정하지 못한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보이세요? 본상, 신인상, 트로트상, OST상, 인기상 쭉 있는데 지금 본상에는 이찬원님이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투표 부문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5일날 오픈된 첫날에 본상과 인기상 후보에 임영웅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역시 음원 성과가 엄청났고 정말 큰 이슈를 몰고 온 최고의 아티스트인데 본상과 인기상 후보에 없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됐지만 이상하게 여기 보이는 트로트상 있지 않습니까? 이 트로트상 후보에는 임영웅님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다른 가수들은 다 본상, 신인, 인기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찬원 님도 본상에 함께 후보자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째서 임영웅 님만이 이렇게 인기상과 본상에서 빠진 채 트로트에만 올라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트로트 후보에는 버젓이 넣어놨던 임영웅 님을 어느 순간 슬며시 본상과 인기상 부문에 나중에 후보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와요. 작년에도 저렇게 부당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더 짜여진 각본으로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편파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슬며시 추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재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 지금 뭐 사이트도 엉망진창입니다.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난 투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이제 보이콧 하는지 느낌이 확 오셨죠? 그리고 5일날 투표가 오픈이 됐으면 상식적으로 많은 팬덤들이 오픈 시간과 동시에 투표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임영웅님이 본상과 인기상에 추가됐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 전에 트로트 분야에는 임영웅님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아티스트 지금 트롯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 앨범이 폴라로이드부터 자작곡인 런던보이, 자작곡인 모래알갱이, 그리고 이번에 작사를 차면 Do or Die 각각이 락, 발라드, 댄스입니다. 근데 트로트 후보라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가요대상이 작년에도 이렇게 황당하리만치 상을 시상하면서 자칫 잘못 팬덤들 사이에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을 야기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니 이 시상식에서 상을 잘못 선정한다라는 이 팩트를 팬들이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님이 트로트 분야에 들어갈 그런 장르의 가수인가요? 당연히 발라드 아니면 댄스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본상과 인기상과 뭐 발라드 상이건 이런 데 들어가야 하는 가수가 또 트로트 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트로트도 잘하죠. 하지만 장르의 다변화를 꿰찬 가수인데도 트로트에만 넣어놨다라는 거, 아니 막말로 본상과 인기상에 함께 넣어놨다라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심지어 트로트상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투표 1등에도 투표와 관계없는 가수가 상을 받는다. 이런 서울가요대상 우리가 굳이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불공정한 시상식 영웅시대 분들이 투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기분이 좀 상하지만 결국 이 서울가요대상 라인업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라인업이 공개되면 뭐 할까요? 지금 많은 방송사에서 하는 행동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을 잡아라. 왜일까요?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라인 시청자 수를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능방송, 많은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을 등장시키다 못해 거의 후반부에 배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가요대상 일각에서는요, 이미 폭망사태다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저렇게 홀대하고 부당대우를 하는 시상식에 임영웅님이 나갈 리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요. 영웅시대가 보이콧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서울가요대상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수로 만약에 후보 부문에서 빠진 거라면 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과와 함께 말이죠.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철저하게 불공정한 시상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라인업이 공개됐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한 주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는 느낌 아닙니까? 금방 주말이 다가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임영웅님의 또 다음 콘서트 일자도 굉장히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가수들은 공연이 끝나고 콘서트가 종료가 되면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흐를 뿐인데 우리 아티스트는 역시나 그 느낌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아시다시피 더 큰 우주를 예고한 상암 콘서트 발표. 앙코르 상암 콘서트 열기가 후끈하다. 자, 이 기사가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팬들의 입장에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라고만 생각이 되지만 가만히 곰곰이 좀 돌이켜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걱정에 딱 앞서죠?
자, 어떤 걱정이 앞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티켓팅 걱정이죠. 아니, 이것도 분명히 앵콜 공연, 임영웅님의 콘서트 남은 일정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쯤 가서 이 앵콜 콘서트에 대한 티켓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이거, 와, 이제는 좌석이 6만 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6만 석이라는 숫자는 이 체조 경기장과 비교해도 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하니까 이틀 동안만 12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오게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 더더군다나 티켓팅 걱정이 되죠. 정말 많은 좌석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연을 360도 무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무대를 다 즐기려면 우리 많은 분들이 더더군다나 가슴이 쿵쾅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티켓팅 정말 쉽지 않겠다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앵콜 콘서트 공연이 가요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티켓팅 때문에라도 이런 기사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성시경 안표상 잡았다. 경찰서 연락할 것이다. 아이유는 암행어사에게 포상을 내린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들일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성시경 씨도 아이유 씨도 콘서트를 하는데, 자, 매니저와 함께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암표상을 직접 잡았다고 해요. 팬들을 위해서 아티스트가 직접 나선 것이고, 아이유 씨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오히려 티켓을 포상으로 주는 암행어사 전형까지 등장을 했죠. 성시경 씨는 우리 매니저의 취미생활이다라며 사진을 좀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암표상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암표상이 또 엄청난 가격의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죠. 근데 왜 보이십니까? 티켓 최종 확인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왔어요. 그러면서 환불 안 된다. 이쪽으로 송금해달라. 이렇게 암표상이 연락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성시경 씨 매니저가 성시경님 기획사입니다. 티켓은 자동 취소될 겁니다. 더불어서 경찰서에서 연락 갈 수 있다. 야, 요런 답장을 보낸 거예요, 암표상에게. 쉽게 말해서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매니저가 암표상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티켓을 구매할 것처럼 유도를 해가지고 이 암표상에게 딱 제대로 된 경고를 날린 거죠. 뭐 경찰서에서 연락 갈 수 있다. 너의 티켓은 취소가 된다. 그러면서 성시경 씨가 나쁜 녀석들, 그 머리로 공부를 하지, 서울대 갈걸?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수가 직접 나서가지고 암표 티켓을 처벌해야 되는, 참 어찌 보면 우픈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 제도가 빨리 나라에서 관련 제도가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콘서트의 피해를 가수와 팬들이 오로지 다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역시 매진된 뒤 16만원짜리 티켓 값이 무려 180만원에 판매되는 암표 거래가 등장하여 논란이 일었다라고 적혀져 있었죠. 결국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허술한 암표 신고센터 운영 방침 시스템 때문에 팬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빨리 팬들과 또 K-팝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거 국가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뭔가 제도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선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번 콘서트 때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라는 건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콘서트 때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임영웅님이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감동과 감격의 이벤트를 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바로 요건데요. 자, 이게 뭐냐. 바로 현장에서 굿즈를 구매하면 지급되는 영수증들이잖아요. 근데 영수증들을 쫙 모아놓고 보니 이게 바로 영웅시대 분들에게 임영웅님이 하고 싶었던 속마음을 고백한 손편지였다. 한번 볼게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 매일 매시 1분 1초 영시 생각뿐이었다고. 나만 우리 영시 보고 싶어 한 건 아니지. 영시보다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예쁜 단풍이 지기 전에 만나 다행스야. 이번 가을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적혀져 있는데, 야,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고백하는 편지였다. 야, 어떠세요? 이 정도의 배려심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진심은 상당히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수증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편지였을 줄이야. 이거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영웅시대라는 팬분들을 위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아티스트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임영웅님이 이번 공연 때 갑자기 등장시킨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이때까지는 뭐 우리가 다 들어봤던 노래들인데, 아니 이런 노래가 있었나? 난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자, 바로 오빠는 골프스타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어썸블라 임영웅님의 동기 친구분들까지 대거 등장해서 환상의 코러스를 넣었는데 바로 요 무대죠. 자, 골프스타라는 노래를 임영웅님이 갑자기 왜 불렀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깜놀 비화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이 골프스타라는 노래가 바로 차오름이라는 가수분의 노래예요. 그래서 뭐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오름이라는 분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꺼내 들고서 있는 대로 폼을 잡더니 남아도는 힘 때문에 산으로 간 나의 인생아. 친구들 만세 부르네 도시락 인생이라고. 300m 치면 뭐하니 18m 3번 치는데. 아 진짜 칠 때마다 뚜껑 열리네. 오늘도 백돌이인가. 머리 잡고 힘 빼고 부드럽게 몸을 돌려. 오빠는 골프스타야. 전반전 몸 풀었더니 본때를 보여줘야지.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번엔 해저드 인생. 도대체 이유가 뭘까? 네 멋대로 칠걸 왜 물어? 어쩌다 투혼 했는데 3m를 3퍼터 해. 아 진짜 칠 때마다 뚜껑 열리네. 핏 퍼터도 뒷땅을 치네. 급해지면 뒷땅이고 머리 들면 오바잖아. 부드럽게 몸을 들려. 사랑을 할 때처럼 부드럽게 날려봐. 오빠는 골프스타야. 굉장히 특이한 노래 아닙니까? 저도 이거 가사를 찾아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가사의 노래를 임영웅님이 이번 서울 콘서트 때 열창을 했다. 골프스타라는 노래를 굉장히 열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원곡자분이 또 우리 아티스트에게 깜짝 놀랄 감사함을 전달을 했어요. 자, 뭐라고 전달을 했느냐? 그 감사함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김성기 바다새TV 유튜브 채널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뭐 임영웅님의 이 노래교실을 엄청나게 선도해줬던 고마운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 최근 5일 전 영상을 보면은 2만 1000회가 나왔습니다. 다른 영상들 몇백 회에서 몇천 회 수준인데 2만 1000회가 나왔다라는 건 이 김성기 바다님 유튜브 채널에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곡 가수분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노래 무대를 가졌더라고요. 차오름님이 직접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서 불려줬던 오빠는 골프스타 노래를 열창을 한 겁니다. 이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분의 노래를 이렇게 김성기 바다님의 무대에 등장을 해서 부르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차오름 인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성기 노래교실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I'm Here로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공연에서 영광스럽게도 제 노래 오빠는 골프스타를 불러주셔서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께 오빠는 골프스타를 선보였고, 더불어 대한민국 800만 골프인들에게 국민 골프송, 명품 골프송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히트곡은 하늘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임영웅 가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웅신대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원곡자분이 전달을 하셨어요. 정말 감격이죠. 역시 우리 아티스트 남다릅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정말 무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이 가수분이 또 수면 위로 탁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마 임영웅님 입장에선 독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번뜩여서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가 됐건 얼마나 이 무명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공연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자, 그러니 가요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요계에서만 그러냐? 그럴 리 없죠. 최근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임영웅님의 절친이자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절친분이죠. 자,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깜짝 놀랄 글들과 사진들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또 이 감동과 감격이 널리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이냐? 보니까 이렇게 축구 단원 선수들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이 건행 인사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나? 자, 보니까 이러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이사님이 먼저 두 하니까 나머지 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이 월 다이라고 외치고 다 같이 건행이라고 인사를 마무리하는데, 아니 왜 이 장애인 축구협회 분들이 이렇게 건행을 외치고 했을까? 보니까 자, 이렇게 뭔가를 나눠 갖고 있죠? 이 박스에 보이십니까? 박스에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임영웅 님이 이 선수들에게 전달한 패딩이라고 합니다. 동계 패딩이라고 해요. 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져 있네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내성마비 축구에서 임영웅 님께서 올해 벌써 세 번째 가치의 가치 선물인 동계 파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매번 적재적소의 선물로 우리 팀의 활력과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주셨는데, 이번엔 특히 전국대회 기간 중에 비가 쏟아져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것이란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보내준 파카의 따스함으로 전국대회 결승전에서 무려 4대 0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이자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이 원동력의 친구이자 코치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합니다. 와,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이 선수들에게 전달한 축구 파카 덕분에 이 장애인 축구 전국대회에서 임영웅님의 지인분의 축구팀이 4대 0이라는 초대박의 점수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네요. 영웅아, 콘서트 기간 중이라 정신 없을 텐데 이번에도 살뜰히 챙겨줘서 고맙다. 곧 놀러 갈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따뜻함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아디다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패딩인데 이거 못해도 10만원 또는 할 겁니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겠죠? 근데 이게 선수들 몫이니까 수십 벌을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금액만 벌써 몇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아티스트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시합을 하는 중간에도 건행 인사를 하는 이 축구팬이 아니죠. 축구 선수분들의 귀여운 모습들도 함께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대승 1등을 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결국 이 축구 대표팀이 우승까지 해버리게 만든 임영웅님의 따뜻함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차오름이라는 가수분의 노래를 불러준 또 이 미담까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미담은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